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완화를 전제로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를 골자로 한 32개항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주요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게 또 서비스 분야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또 11년 만에 추진되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FTA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EU, 한동남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해서 우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러시아는 이 FTA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년 만에 FTA가 이제 체결되기 시작한 건데요. 러시아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신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한반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특히 시베리아 개발을 통해서 경제를 좀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렵고 네. 특히 서구로 추출하는 그런 가스라든가 석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막 다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돌파구를 아마 시베리아라든가 동방에서 찾고 싶어하는 푸틴 대통령의 전략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신북방 정책이 맞아떨어져서 FTA가 체결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이제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 이것이 이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전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시베리아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큰 이익을 보는데 다만 이제 걸림돌이 좀 있죠. 북한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북러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FTA가 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9개 다리 프로젝트를 위한 행동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까요? 예, 9개 다리는 이제 나인 브릿지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스, 철도, 항만,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이런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분야별로 시행이 되고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동북아의 평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이제 북한과 연계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스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어떤 이제 그 농업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북한을 통해서 이 왕래돼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걸림돌이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인브릿지 9개의 사업이 전면적으로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한너뿐만 아니라 한중 또 중너 관련된 또 일본도 포함합니다. 이 동북아에 소속된 모든 국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또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우리로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돌파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 더 나가서 이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지방 더 나가서 이제 시베리아 이런 이제 지역과 연계된 그런 무역을 했을 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관련 유관국들의 협력과 협조, 소통, 전략적 소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전략적 소통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제 우리 앵커 씨도 얘기했습니다만은 32개에 걸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또 MOU가 19건이나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MOU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MOU가 성실히 이행이 되고 또 32건에 관한 이 공동 성명이 착실히 이행만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나인 브릿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제 협력과 상호 이익이 증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공동 연설의 내용을 좀 보면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을 대비해서 철도와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 연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좀 남북러를 이어서 서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네. TSR, 그러니까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그 열차가 만약 개통이 된다 한다면 우리의 물동량인 부산에서 또는 인천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물류들이 예.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게 되는데 그건 이제 북한을 꼭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동안에 사실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통이 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있지만 사상적인 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경제에 총격전을 벌이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거든요.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경제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제 TSR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북한은 약 연간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물류 비용을 약 1억 달러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떻든 이 통과료가 됐든 뭐가 됐든 현금이 북한에게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북핵 문제와 연관이 돼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문제 또 미국의 대북 경제제 해제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만약 된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1억 달러 정도 우리 물류 비용만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의 가스라든가 석유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굉장한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천연가스 수입이 이제 3대 세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고 러시아는 천연가스 매장량 2위를 자랑하는 그런 자원 대국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빨리 북한을 통과하는 TSR이라든가 TKR, TMCR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서 개통이 돼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물론 북한도 이익 보는 이런 이제 상생의 세계가 빨리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경제적 효과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비용도 고민을 안 할 수 없겠거든요. 네.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또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이 4조가 넘는 비용이 들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철도를 개통시키려면은 북한의 철도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개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광폭이 좀 다릅니다. 대륙간 철도의 광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광폭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해서 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약 4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건 물론 초기의 투자 비용이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개통이 되면 큰 이익이 된다 그런다기보다도 3년, 4년, 5년 뭐 이를테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뭐 모든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토기 투자가 있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손익분기점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이제 시베리아 철도, 관통 철도가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물론 당연히 시베리아도 이익이 되는 것이죠.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정된 제4차 동방 경제 포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는데 앞서서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초청을 했습니다. 뭐 아직 대답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이제 남북러 정상이 모여서 실질적인 경협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참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참여할 것입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삼국이 됐든 또 양자가 됐든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을 익힌 사이고 서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형제처럼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방 경제 포럼에 참석을 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뭐 만약 또 서방 여러 국가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다자간 또 양자간 회담을 통해서 정말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 등극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참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북러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또 앞서 우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될 것이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대북 제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의 우선적인 비핵화 조치를 역시나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 이 연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미국 의회가 2016년, 17년에 걸쳐서 대북 제재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면은 대북 제재 해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의회의 그런 결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기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또 행정명령으로도 다 엮어놨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행정명령을 다 엮어놓은 걸 다시 또 그 연장하는 거거든요. 만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해서 해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또 압박이겠죠. 네. 빨리빨리 그 비핵화 단계를 밟아라. 그래야 당신들이 원하는 제재 해제를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압박용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중국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좀 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바로는 무슨 해제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유엔의 비난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을 거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그 과정 또는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해제는 어려울 거고 다만 이제 그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1월에 이제 중국이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관광 특히 단체 관광을 금지를 시켰었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조금 이렇게 풀지 않나 그런 정도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북경하고 평양의 그 전기 항로 고려항공의 전기 항로를 이제 풀고 좀 증편시키고 이런 지금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정부 성명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단체 관광을 모집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단체 관광은 좀 허용을 하지 않나 그런 정도지 무역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해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다만 이 단체 관광이 활성화되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이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아리랑 축전이 지금 명칭은 아리랑 축전은 아닙니다만은 대규모 집단 체조가 지금 구구절을 대비해서 다시 지금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관광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좌석에 10만 원 정도로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이익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북중 간에는 완전한 해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혈맹으로서 상호관계가 공고히 되는 그런 계기는 또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중국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수행단의 면면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경제 분야 인사들이 동행을 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중국 경제를 돌아보고 앞으로 북중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 좀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박봉주 총리가 이제 갔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에 관심이 많은 이제 그 증거가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북중 경제 관계라는 게 다시 또 얘기하지만 비핵화가 걸려 있기 때문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사전에 답사를 하고 앞으로 북중 간에 어떤 경제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또 빨리 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벌써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 북중 관계, 북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비핵화가 좀 빨라지겠다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속도 조절을 하고 시간 끌기 하는 그런 면도 좀 있기 때문에 당장 북중 경제 관계가 활성화된다기보다는 향후에 북중 관계가 상당히 이제 좋아질 거고 그에 대비한 일련의
그 단계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비핵화 국면으로 어쨌든 한반도 정세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네. 앞으로 이 경제 협력을 통한 남북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로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나 시진핑 대통령의 태도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떤 중재 노력을 보게 되면 잘 풀릴 걸로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폼페이오도 그런 표현을 했었죠. 좀 걸림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남북 러시아는 역시 가스라든가 석유, 철도 이런 이제 세 가지 과제가 잘 풀려서 남북 러시아가 공생하고 상생하는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이제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속도 있게 진전이 됐을 때 남북러 삼각관계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또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